마음 조급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마음이 조급하다고요, 지금요? 이게 지난달이죠? 본인이 지금 대구시장인데 대구시장의 일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를 좀 강조한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좀 시간이 벌써 한 달 이상 지난 말인데 먼저 그 내용부터 좀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시 일이 남았어요. 내가 2017년도에 경남지사 하고 있을 때 당 지지율 4%였어요. 대선 후보가 없었어요. 당이라도 살리자. 당 살리려고 그때 중간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내가 잘못했어요. 해체대동은 놔뒀어요. 새롭게 만들었어요. 대구시장을 갖다가 중간에 또 2017년도처럼 올라오라고? 그런 결정 안 해요. 여기 보면 대구시정에 대한 뭐 약간 애착, 그다음에 이거는 꼭 지키고 가야 됩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뭔가 생각을 밝힌 게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홍준표 대구시장 최근에 이 탄핵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냈어요. 탄핵은 불가하고 질서 있는 하야 추진해야 된다. 이게 이제 물론 지난 9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뭐가 여의치가 않고 하야가 이런 얘기가 논의가 뭐 말만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탄핵안이 가결됐잖아요. 그리고 그쯤에도 야당과 야합의 탄핵 동참 박근혜 때만으로 좋게 된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 이거 여당에서 동참하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 반대 분위기로 분명히 드리잖아요. 지금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장을 낸 게요.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 대구에서 이사를 가야 된다. 이거는 지금 대구시장이 이런 얘기한다는 거는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대구시장 졸업식이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좀 조급하다. 이런 내용의 글을 남깁니다. 최재성 전 수석님, 탄핵에는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게?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가장 두꺼운 분이 홍준표 시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정치인이 말을 바꾸거나 입장을 바꿀 때는 제법 고민도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이유와 명분도 좀 찾고 이러는데요. 기냥합니다. 일단은 논리적인 명분 이후에 예를 들어서 대선을 하면서 예. 당을 깼다, 배반했다 이런 프레임은 이미 벗어났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하는 탄핵 절차 여기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니까. 반대 입장을 냈다. 네, 그리고 국회 탄핵 통과되고 지금 이제 헌재 과정이 남아 있는 거 지나갔다 아니에요? 이거죠. 그거는 홍준표 시장의 의견하고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회 과정에서 탄핵 반대한 걸로 예. 그것도 세게 반대한 걸로 탄핵 찬성한 사람을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찬성한 사람에게 거의 그냥 난사를 했던 예. 그런 걸로 이미 배반론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진 거죠. 예. 그리고 이번에 소추 과정은 이제 헌재 문제이기 예. 때문에 그러나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의 추억 박근혜 대통령 2017년 탄핵.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네. 이걸로 스스로의 개인 정치 시간표를 스스로 지금 조절하고 당긴 거예요. 그러면 굳이 또 얘기를 하자면 헌재 탄핵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나의 이제 홍준표 시장은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 얘기는 대구를 떠난다. 그리고 뭐 마음이 조급하다. 4년을 뭐 조기 졸업 이거는 아마도 아직은 모릅니다. 이건 단정적으로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는 그 예.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그 전제는 탄핵안이 헌재에서 뭔가 받아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벌써 깔고 간다. 이 뜻입니까 지금요? 그러면?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이요. 예. 국회에서 탄핵 반대 이거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내란죄냐 저게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 저건 탄핵 기각 사유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자기 정치 일정들을
조금 땡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저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그냥 해요. 딱 저렇게 시원하게 야 탄핵 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시간표가 당겨질 수도 있으니까 나 출마하겠다 이런 거를 한번 저렇게 시원하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뭐 좌고우면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홍준표 시장의 스타일대로 저는 했다고 봐요. 제 표현으로는 매우 두꺼운 분위기 때문에 저게 가능했던 거고요. 지금 계엄 사태를 지나서 탄핵 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누구도 단정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 묘한 분위기의 입장을 냅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 입장을 내기 전에 며칠 전에 또 이런 얘기도 꺼내놓은 게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윤 정권과 차별화 시점은 4년차 때부터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일찍 왔다. 보수 세력은 아직도 건재하고 상대가 이재명 대표라 다행이다. 이건 21일입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이건 무슨 말입니까 또? 사실상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이 대권 암시는 지난주 말 지나면서 예. 거의 뭐 2시간에 걸치면서 계속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여권의 이런 다른 주자들과는 이미 차별성을 두고 본인은 박근혜 그때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절망적인 그때 보수당인 그때 새누리당 후보로 예. 다시 탄핵을 극복하려는 그런 후보였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후보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강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본인은 과거 2015 탄핵 당시에 대선 해봤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탄핵 국면에서의 대선 경험을 치른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오로지 온리 본인밖에 없다.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최세성 수석 이야기처럼 대체적으로 솔직담백하게 한 이야기죠. 이미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지만 국회에서 이미 뭐 탄핵을 소추 의결해버려서 그 앞으로는 이제 헌재의 시간이지 뭐 정치권의 시간이 아니다. 자신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조기 대선을 준비할 뿐이다.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가 혹시 선을 그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본인이? 그거 정치적으로 선을 뭐 그었다라는 그 의미로 부분은 볼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홍 대표 전원 입장은 지금 홍 대표뿐만 아니라 홍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그 허리 많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척근 핵심 인사라고 수시로 안가를 들락거리던 그 허리 많은 척근 인사들 어느 누구 하나 12.3 비상계엄이 합헌적이고 대통령이 통치권 행위로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강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홍 시장은 맹쾌하게 자기 자신의 향후 정치적 일정을 일찌감치 선포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라서 다행이다는 얘기까지 며칠 전에 꺼내놓지 않네요. 같이 지금 오늘 그리고 회자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진영하고 맞서는 우리 보수 진영, 보수가 개멸되지 않았다 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한 거지 예. 우리가 보수가 심판받은 거 아니다. 그 논리로 이미 갈아탔다고 봐야죠. 홍준표 시장은. 알겠습니다.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장 정치권에서 꽤 많이 회자가 되고 얘기들이 나와서 전해드렸고요.